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어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정치권 공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본인 SNS에 대검찰청이 국민을 기망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지휘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된다. 했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해서 처음에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나서는 수용한 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수위를 좀 높이고 윤석열 총장을 좀 더 책망하는 그런 본인의 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속내가 어떤 건지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해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그 추 장관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지휘 이것을 중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나 보다 하겠지만은 이제 법조계에서 굉장히 큰 일이죠.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 측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 정권이라든가 추 장관이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 이 검찰 개혁이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통해 갖고 검찰들이 다시 또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또 의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왜곡시키고 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상당히 검찰이 검찰 개혁에 다시 타겟이 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또 그 정점에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추 장관 측에서는 정점에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서 확실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해서 명백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역시 추 장관의 SNS 글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아직까지 대검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내일 또 대검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떤 반응들 보일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 모두 다 윤석열 총장의 입에 내일 그 국감 현장에서의 입에 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윤석열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일단 라임 옵티머스 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내일 이제 국감장에서 야당이 또 다른 새로운 무슨 한방이 없다면 결국에는 모든 관심은 윤 총장의 입으로 갈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아침에 그 수사권 지휘 문제에 관련해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제 기억에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실은 무슨 여러 번의 인사를 통해서 고립무원의 상태고 뭐 거의 뭐 검찰 내에서 허수아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는 이미 남부지검에서 남부지검장이 바뀌면서 여러 차례 계속 몇 달째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건인데 책임을 윤석열 총장한테 모든 걸 지우면서 오늘 아침 추미애 장관의 본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사과해야 되고 그 검찰 개혁을 잘못했고 수사 중에 인권을 굉장히 무시했다. 근데 사실은 수사 주체는 남부지검이었고 남부지검은 윤석열 총장을 거의 배제한 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런 건. 두 번째는 수사지휘권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처가 사건에 대해서 또 손을 떼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과연 이게 논리대로만 한다면 남부지검의 수사팀을 바꾸고 지검장을 인사 조치하면서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그 윤 총장만 쏙 빼서 수사 라인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수사팀 그대로 수사를 하면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이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추미애 장관의 이 논리가 쉬 납득은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7년 전에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그 국감 현장에서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쭉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런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안을 수용할 건지 아니면 전혀 상상 못한 폭탄 발언이 나올지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국감에 대한 전망, 내일 법사위 국감에 대한 전망을 박정화 대변인께서 살짝 해주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의 국정감사장에서 거침없는 본인의 발언들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그 발언이 회자가 됐고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으로도 검사 인생에서 정말 겪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얘기 할지 참 궁금해요. 뭐. 저는 뭐 별다른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였잖아요. 네. 검찰 쪽 입장 봤을 때는 총장 입장에 보면 상당히 모욕적인 거라면 총장 입장에서 봤을 예, 때는 예. 완전히 그 총장의 권한을 뺏어버리고 제대로 네가 안 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장관이 질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윤 총장도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검찰이 역대 쭉 흐름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발하고 나서면 자기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양대 진영이나 여당, 특히 야당 쪽에서는 지금 윤 총장을 많이 비호하고 옹호하잖아요. 그러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야당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받는, 야당의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 향후의 정치 생각에서 원치 않는다 그러면 내일은 그냥 큰 얘기 안 하고 어느 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세 가지 행태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 여당이 내심 바라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인정을 하면서 수용을 하는 경우,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폭탄 발언이 나와서 나는 도저히 지금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리고 나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건. 마지막이 이제 재밌는데 얼마 전에 우리 감사원 관련해 갖고 있는 국감 현장을 봤잖아요. 예. 근데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이 의외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냐는 여당 의원 주변에 나는 이건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근데 감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중간선에 애매한 상황이 올 때는 또 여야 간에 공방만 굉장히 지루한 예. 공방만 계속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좀 보여요. 그래서 세 가지 행태 중에 윤 총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개편된 검찰팀에서 라임 옵티 사건에 대한 전모가 잘 밝혀지고 또 그 연계 고리로서의 윤 총장이 어떻게 역할을 했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이번에 추 장관의 어떤 행동이 확실하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박정아 전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할 때 그 남부지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윤석열 총장만 쏙 빼놓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력 다툼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왜 뭔가 책임을 지지 않고 방관을 하고 있냐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좀 대통령이 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 아니에요?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지금 몇 개월째 대치하면서 싸우고 있고 예. 지금 뭐 라임옵티업스 합치면 2조가 넘는 돈이 지금 어디가 있고 피해자도 있고 이게 어떤 공매도 현상을 시키면서 정부기관이 여기에 돈을 넣느냐 뭐 이런 것까지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어디 없어져 버리고 예. 여야 진영 간에 검찰 수사권 관련하고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난주부터 해서 여러 번의 이제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하실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 주만 해도 뭐 수석부장회의도 있었고 국무회의도 있었는데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거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두 사람을 다 공히 임명하셨던 대통령으로서는 사안을 너무 방기하고 있는 거고 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는 좀 새겨드리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싸우고 여야 쟁정 생기고 이러는 사이에 피해보는 건 국민들이에요. 이게 무슨 그 정부 내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 부분을 도려내거나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에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서 공수처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그렇게 신뢰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에 대한 역제안을 했습니다. 법을 새로 발의를 하면서 공수처 검사 기소권, 독소 조항 좀 제외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른바 여당, 민주당이 그렇게 공수처를 해야 되는 거면 이 정도면 하면 어떻겠냐라고 사실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는 분위기, 그런 뉘앙스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단칼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 어딘가에 이제 공수처를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는 태세의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 지난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관련한 동부지검의 수사를 좀 보면 네. 저는 과연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를 맡겨서 국민들이 이렇게 이게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수처라면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특검 받으면서 공수처를 진행하면 되는데 예. 굳이 그 공수처의 일부 뭐 조항은 바꾸자고 하지만은 공수처 출범시킬 테니까 특검 받아라라고 하는 제안을 받지 않는 여당의 입장을 저는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공수처 그럼 출범하고 이 공적 관심사 그다음에 의혹이 많은 건에 대해서는 특검 통해서 그럼 명명백백하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여당으로서 국민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법 개정도 안 되고 특검 병행하는 것도 안 되고 민주당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제안이 좀 그렇지 않아요? 공수처면 공수처고 특검이 특검인 거지. 그걸 또 거래를 해서 성격은 비슷한 거거든요. 예. 특별검사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걸 같이 거래해서 이거 받을 테니까 이거 동시에 하자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엔 좀 뭔가 언밸런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범위가 좀 달라요. 특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 사건을 권력권 게이트라고 보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이거는 검찰의 비리와 부패 또 검찰의 왜곡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맞다고 보는 것이고 특검은 안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예.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 봤을 때는 사실상 뭐 권력권 게이트라고 할 만한 분명한 팩트가 있는 것은 없어요. 예. 그냥 뭐 설 정도고요. 네. 그리고 김보현 씨가 얘기했던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 봤을 때는 특검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특검을 하게 되면 한 5개월 걸려요. 특검법 만들어야죠, 통과시켜야죠, 사무실 차려야죠, 뭐 하죠. 그럼 이 사건 다 끝나버리거든요, 실제로요. 근데 공수처라는 것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사무실까지 되고. 인간 야당에서 지금 추천위원회만 동의해주면 공수처장 임명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나 명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예. 이번 사건이 검찰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징후하게 나타나니까 공수처라는 부분이 더욱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민주당 전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편가르기에 대한 절망을 했다. 이런 탈당의 변을 밝혔는데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앞으로 뭐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 가지를 두 분께 좀 짤막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이 시사하는 의미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 국민의힘으로 가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플레이어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또 김종인 위원장 뭐 만날 수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여러 해석들을 낳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가지 탈당 시사하는 의미와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두 분께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결정은 저는 개인적인 정치적 결정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낙연 대표 지도부에 왔을 때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나 압력이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 이제 공수처가 통과될 때 이 사람 혼자만 네. 기권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 다른 나라 이런 사례가 없는데 왜 하느냐, 뭐 이렇게 국회에서 질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예. 우리나라처럼 검찰의 그 기득권이 강한 나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그 이후에도 보면은 경선에서 현재 강신희 의원, 예. 강선우 의원인가요? 강선우 의원, 예. 졌어요. 이 사람이 거의 지역 자기 텃밭인데 졌단 예.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해찬 대표 있을 때 이제 경고를 받은 것인데 그 이유는 이낙연 대표 때는 아무런 압력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탈당하겠다라는 것은 자기 정치적 행보를 뭐 해보겠다는 생각이겠죠. 이제 좀 있으면 뭐 밝혀지겠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또 만난다 그러니까. 근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 나올지는 잘 모르죠. 뭐 일각에서 서울시장 계속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 정도까지
이 금태섭 전 의원의 파급력이 이렇게 셀 것이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그 경고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태섭 전 의원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어떻게 탈당을 면에서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예. 5개월 전에 이미 재심 요구를 했는데 내 소신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재심 요구했는데 여지껏 아무런 얘기고 없다. 네. 이런 당이 그럼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다음에 안에 본인도 탈당에 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성 지지층, 뭐 양념,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이후에 탈당 이후에 쭉 있는 이 뭐 각종 댓글이나 아니면 당원들이나 뭐 비당원이나 오는 반응들을 보면서 민주당도 저는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과연 지금처럼 강성 지지층에 의지해서 가는 게 꼭 향후 민주당의 길을 위해서 옳은 건가라는 점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똑같이 그 마지막 질의응답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없어서 금태섭 전 의원까지도 포함해서 막 이런 얘기들이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고는 있습니다만 급진적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냐 뭐 이런 생각 한번 들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이 우선 먼저 바뀌어서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들이 같이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춰놓는 게 우선 먼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 지지층이나 당원들 구성으로 보면 과연 금태섭 의원이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중도층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을 먼저 갖추는 게 예. 금태섭 의원이 뭐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 앞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 교수께서도 뭐 네. 향후 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나요? 제가 네, 못 네. 들은 것 같아서. 아니 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언론이나 일각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이 상당히 중도층의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 생각하는데 김태섭 전 의원은 전에 안철수 그 대표와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탈당해갖고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공천받아서 당선했다가 이번에 경선에서 져갖고 탈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태섭 전 의원의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박용진 의원이 남아서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갑자기 저는 징계 그 재심을 요구했는데 이낙연 대표 쪽에서 아무 얘기 없었다. 그거는 그냥 있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전 지도부에서 경고했는데 또 여기서 하기도 참 쉽지 않고 그런 상태인 것인데 그럼 내부에서 잘 얘기를 해서 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도적 흐름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갑자기 개인적으로 탈당을 해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경기도 국감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좀 어떤 의미로는 참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SNS에 야당을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뭐 이 지사도 상당히 물러서지 않고 좀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정작 국감에 다른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좀 부각이 안 되고 국민의 짐만 부각이 된 부분이 좀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묻혀져 버린 것 같아요. 나머지 다 묻혀져 버리고 꼭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도 같이 해서 국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국민들한테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이재명 지사가 글쎄요 지금 이미 전 뭐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지사도 하고 지금 대권 후보 반열에 올라와 있는데 너무 국회 권위 내지는 국감을 쉽게 생각하면서 임했던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이전 언론의 스포트 받기 위해서 갈등을 약간 야기하고 빠지고 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몇 번 있었거든요. 가령 민주당은 재보선 후보 내면 안 된다라고 했다 다음 날 또 바로 바꾸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경기도는 국감 받을 생각 없다라고 했다 또 바로 바꾸고 이게 무언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국회마저도 이런저런 상황마저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국감이라는 거는 그래도 국민들이
그 지금까지 있었던 궁금한 건이나 경기도가 잘 가는 건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고 좀 성실하게 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논쟁거리를 자꾸 만드는 게 옳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낙연 대표랑 이재명 지사가 나란히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추이들을 신경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초반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른바 각을 세우는 그런 발언들 많이 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때와는 좀 태세가 좀 상황이 많이 바뀐 듯한 좀 입을 많이 신중하게 이러면서 오히려 뭐 민주당 내 지지율이 당내 지지율이 좀 더 탄력을 받았다 이런 평가들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발언이 그러한 장기적인 전략에 가겠다 이렇게 우리 분석할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차이가 컸었는데 상당히 좁혀진 걸로 예. 한자 숫자로 좁혀진 걸로 여론조사상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점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공호받았겠죠. 근데 저는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원칙적인 얘기는 좀 맞다고 봐요. 이 경기도라는 건 지자체 아니에요? 국회라는 것이 의회란 말이죠. 근데 의회가 지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월권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를 받는 이유가 행정사무인데 결국은 이제 중앙에서 보조금이 가니까 중앙정부에서 그걸 잘 썼냐 안 썼냐라고 이제 국감을 받는 거 아니에요? 행안위에서.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 국감을 보면은 행정사무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국감으로 막 가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특유의 논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짐도 얘기하는 것이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광고 집행한 것까지 국감에 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하여튼 이번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당히 향후 경선이 중요하니까 이 민주당 지지층도 자기가 좀 흡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확실하게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예. 이 국민의힘과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른바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자주 최근 들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일본제 출연한 장제원 의원이 뭐 뺄셈 정치, 독단적, 독선적, 일방통행 뭐 이런 단어들을 가감없이 얘기를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대놓고 이 비판을 했고 어제 그 상임 고문회의에서도 그 비판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표정도 많이 굳어지고 이랬다고 하는데 특히 영남 세력 지지 기반인 거기서의 충돌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국민의힘의 리더십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당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 답보 상태가 오래가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데요. 저는 예상치 않았던, 애초에 예상치 않았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나오면서 좀 빨리 나왔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없었다면 이런 현상이 지금처럼 빨리 오지는 않았을 텐데 네. 원래 이제 4월까지가 임기였잖아요. 이제 빨리 오지 않았을 텐데 깊은 내막으로 보면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한 공천 내지는 헤게모니 싸움들이 좀 당내에서 좀 일고 있는 게 이제 그 이미 저변에 시작됐다. 예. 저변에 그게 지금 전 분란의 원인 아닌가라는 진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 그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좀 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얼마 전 저희가 여기서 관훈 클럽 앞두고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 몇 가지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운동장이 좀 깔려져 있으면 이제 새로운 그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이런 그 뭐 대선 후보들 아니면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의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운동장을 좀 만들어줘야 될 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이 돼야 그쪽으로 이제 이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갈 거고 이런 그 갈등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